반갑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해준다고 해놓고선 계속 미뤄왔는데, 좀 미안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쁘기도 했었고, 또, 원래 제가 좀 내일 해야지 이런 성격이라서, 그게 이제 한 달 내내 내일 해야지, 이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벼락치기 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벼락치기를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할 거기 때문에, 뭐, 뭐 좋으면 A제로 맞을 수 있는 거고, 네. 충분히 B뿔 정도는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대비가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A뿔 대상으로는 제가 이거 강의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문제 이런 건 또 다 스킵을 하고, 또 안 나올 것 같은 문제 다 스킵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성을 살려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버려주세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요. 이렇게 좀 운동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공식 사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 안 나올 거라 예상하고, 사실 이게 나오려면은 중간고사 부분에 있는 거랑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등가속도 공식이 똑같잖아요. 이게 회전에서도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중간 때 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은 사실 뭐 기말 때 이게 뭐 융합해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융합해서 안 냅니다. 네. 당연히 중간고사 때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은 안 나와요. 네. 기말고사 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좀 고유한 내용. 그런 거 위주로 당연히 나옵니다. 네.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전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중간 기말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심력이란 짬뽕된 문제가 보면 여기 아까 있던데, 그런 문제는 버리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짬뽕에서 중앙이랑 짬뽕에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7-2번도 이 등각과 속도 공식 사용하는 거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나오려면 등가속도 문제로 됐지 1학기 때랑 수학적 그게 똑같은데 나오겠어요? 그리고 나오려면 토크 나오지 저런 식으로 안 나와요. 3번은 어디 갔지? 3번도 버려주세요. 이거 일단 버려주세요. 네, 버려주시고,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4번은 풀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니까 같이 볼게요. 네. 푸시면 되는데, 일단 이 도르래 있는 거 있죠. 도르래 있는 타협으로 이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야매는 이제 편법이란 얘기입니다. 편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한 방에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답을 쓰시고, 이게 교수님이 채점하실 때 풀이가 중요하다 싶으면은 풀이를 좀 다시 풀어서 최종 답이 나오게끔 풀면 돼요. 그 답을 먼저 쓰고, 도르래 같은 건 어렵게 안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한 방에 답을 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움직 도르래만 안 나오면은 한 방에 답을 쓸 수 있거든요. 고정 도르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는 걔를 전체로 보라 그랬죠. 그럼 걔를 이렇게 해서 이쪽 플러스 S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 도르래는 힘을 당연히 못 주죠. 중력이 이 밑에 달려있는 물체만 아래로 mg라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방의 가속도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되냐면 총질량은 A 질량 더하기 A 질량에서, 그냥 보통은 두 개만 더하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도르래는 힘은 못 주지만 뭔가 관성이 있어서 잘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그게 도르래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도르래 질량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걔 총 질량처럼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매 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걔의 작용하는 힘. 이거밖에 없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5m, 2분의 5m. m이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5분의 2이잖아요.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답을 바로 한 방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정확한 풀이법은 사실 그 야매로 푸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답을 쓰면은 모르겠습니다. 감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채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좀 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풀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답이 맞아도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리면은 그건 제가 채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러니까 풀이들 정석 풀이도 제가 앞에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예제에서 다시 풀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 빠르게 하다 보면은 문제 하나씩 끊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5번입니다. 5번은 이게 이 문제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H자의 평면이 이제 수직으로 서 있을 때 손을 놨어요. 그래서 얌전히 잡고 있다가 얘가 지금 그림을 좀 그리기가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은 그냥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일 때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모양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하점까지 내려올 때 이 강체에 각속도를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사람이 옆에서 본다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얘의 이제 관성 모멘트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먼저 파트를 3개로 나눠서 이거 하나,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 그래서 각각 나눠서 이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의 관성 모멘트 어떻게 되나요? 예, 보시면은 원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H 모양 강체의 두께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그 길이 정보가 없으면은 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는 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HBM의 두께. 따라서 두께가 없는 원통? 어떻게 뭐 관성모멘트 없지. 네, 왜냐하면 축으로부터 거리 0이잖아요. 네, 파란색 부분은 관성모멘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전 방향에 따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스스로 이렇게 돌릴 때는 없지, 막대기를. 네, 막대기 두께가 없으니까. 일단 이 검정색 볼게요. 검정색 어떤 식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얘가 어떻게 돌아간다? 보면은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얘가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각도는 뭐 이 각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어떻게 돼요? 이거 막대기를 이 끝으로 잡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막대기는 항상 이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이 중심에 대해서 돌릴 때 ICM은 12분의 1 m의 제곱이라고 항상 이 질량, 막대기 질량 m이고 막대기 길이 L일 때 항상 주어집니다. 예, 항상 주어지고 실제 문제에서는 보통 이 끝부분으로 돌릴 때 많이 나와요. 끝부분으로 돌릴 때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평행 축정리 써가지고 풀면 되는데 그냥 암기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 끝부분 P에 대해서 돌릴 때 IP는 뭐다? 3분의 1 m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 풀이 과정에 뭐 평행 축정리 썼나 안 썼나 뭐 답만 맞으면 보통 맞다 해줘요. 이거. 네, 이거 너무 얘는 그냥 암기해도 별 문제 엄지에서 써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되고, 그 3분의 1 m의 제곱이죠. 이제 검정색 부분은 뭐다? 이 검정색 부분은 3분의 1 m의 제곱. 길이가 L. 그러니까 이 길이도 L입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m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 빨간색 부분 뭐예요? 빨간색 부분의 관성 모멘트 뭐겠어요? 얘가 돌아갈 때 빨간색 부분 이게 막대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막대기가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점이에요, 점. 그래서 점의 관성 모멘트 뭐예요? 입자의 관성 모멘트 ml 제곱이죠.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돌아갈 때 빨간색 부분의 관성 모멘트는 그냥 ml 제곱이 됩니다. L은 뭐다? 이 빨간색 길이가 아니라 여기서 떨어진 거리 L이죠. 네, 이 축에서 떨어진 최상거리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L은 그 물체의 길이가 아니라, 물론 이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암기한 걸 쓴 거고요. 네, 입자 같은 경우 이것은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 입자까지. 근데 어차피 길이가 막대기 길이 L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럼 뭐다? 3분의 4 ml 제곱이 이 전체 이 H 모양 막대의 이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체의 각속도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속도, 우리
1학기 파트에서 속도 물었을 때 되게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v에 해당되는 이 운동 에너지 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 2학기 부분에도 각속도하고 물으면은 마찰력 같은 거 없는 한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은 답이 쉽게 나옵니다. 똑같이 이런 텀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 각속도 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해볼게요. 해보면 좋죠. 그래서 접근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또 쓸 때 위치 에너지 기준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질량 중심 어떻게 된다? 질량 중심 이 파란색까지 있거든요. 이 파란색까지 사실. 그래서 얘는 쉽네. 질량 중심이 그냥 이 가운데가 되는 거죠.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질량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때 항상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 H 쓰시면 됩니다. MGH 쓰실 때. 그리고 여기 처음이 여기였고 나중 위치가 여기였죠. 기준점을 어디로 할지 뭐 정하면 되는데 저는 밑에를 0으로 잡는 게 항상 더 쉽긴 합니다. 왜냐면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고요. 그러면은 이 윗부분을 봤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겠어요? MGH인데 M이 총 질량이죠. 총 질량은 3M이 되죠. 3M G H인데 H는 뭐다? 이 거리 떨어진 올라간 거리 2분의 L이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위치 에너지, 이게 나중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나중 역학적 에너지 같다라고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다? 얘가 회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회전 운동 에너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IP죠. IP 써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 쓸 거기 때문에 IP는 뭐다? 3분의 4 ml 제곱.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I 오메가 제곱. 처음은 근데 어차피 정지해서 쓰니까 오메가 0이네. 괜히 썼나? 연습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풀다 보니까 좀 이럽니다. 그리고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뭐예요? 그냥 2분의 3 MGL 은 뭐예요? 이제 저걸 이제 써줘야겠네. 2분의 1 바로 암산을 해버려.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에 0이죠. 그러니까 없고, 이것도 처음에 뭐다?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0이고,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바로 답을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거 이렇게 날라가고, 2 날라가고, MM 날라가고, 다 됐죠. 그러면 오메가 F 제곱은 어떻게 된다? 4L분의 9인가요? 4L분의 9지.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답이 맞나?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겉으로 꺼내면 뭐예요? 2분의 3 L분의 G. 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또 말할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7-6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는 유형이네요. 우리 암기하고 있는 거 기억나나요? 정지죠? 이게 중요합니다. 정지 상태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 암기하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내려와서 얘가 이제 굴러 내려가는 거. 이 상태에서 만약 입자라면 어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처음 위치 에너지만 있었는데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루트 EGH가 되더라. 그래서 뭐 이지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이름이랑 같습니다. 루트 EGH 이지의 아나운서가 H하고 기침을 하면은 자 이거였는데 강체의 경우에는 이게 굴러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굴러갈 때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이제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로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얘보다 좀 작아져요. 굴러갈 때는 얘보다 좀 느립니다. 이게 굴러갈 때.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가게 되겠죠? 뭐가 들어간다? 입자가 아닐 때는 입자일 땐 분모 1이잖아요. 네, 기억해 두세요. 강체일 때는 플러스 C를 해주면 된다. C는 뭐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굴러가는 물체가 이제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 보통 주어지고요. 보통 이제 CMR 제곱, 네. CMR 제곱꼴로 주어질 때, 네, 이 C입니다. C. 네, 그리고 R은 이 굴러가는 물체가 항상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보통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에서 이 닿는 면까지 거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의 뭐 반지름이 된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보통 R은. 그래서 뭐 복합치 같은 경우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복합치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 실험에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달리는 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반지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공 같은 경우 뭐예요? 속이 빈 공. 이런 건 이제 문제에서 절대 유도하라는 거 안 나오고 속이 빈 공의 관성 모멘트 질량 중심에 대해서 3분의 2 mr 제곱이다 하면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100%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C가 3분의 2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답은 뭐겠어요? 답은 C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되는데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항상 여기서 H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낙하했어요? 2분의 H만큼 낙한 거죠. 그러니까 H가 아니라 2분의 H만큼 H에다가 2분의 H 더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2가 없어지겠네. 2 없어지고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답은 뭐다? 3분의 2 더하면 3, 이 분모가 결국 뭐가 된다?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분의 3 루트 5분의 3 GH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그냥 푼 게 아니라 야매로 푼 거예요. 얘도 답을 일단 알고 써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푸는 거죠. 푸는 방법은 설명했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풀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유명하고 잘 나올 것 같은 문제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먼저 답을 다 알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렇게 풀면은 답이 맞아도 풀이 방법이 너무 풀이 방법 때문에 감점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답이 맞으면 어쨌든 높은 점수를 아마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넘어갔고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축이 여기 있고요. 이게 원점입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항상 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가 처음에는 이 개였고요. 물론 원점은 제외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원판이랑 사람만 보는 거고 얘도 나중에 이렇게 전체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전후에 가군동량이 나중 가군동량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제거를 해야 되냐면은 아까 예전에 말했듯이 사람이 튈 때 결국 이 축이 여기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법칙 쓰실 때 그냥 항상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축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축을 원점으로 잡고 축에 대한 가군동량 보존법칙 쓰시면은 그다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항상 웬만해서 보존되니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가운동량, 나중 가운동량이 같다. 근데 이제 이 가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움직이게 되면은 가운동량, 입자의 가운동량 R 크로스 P 기억나나요? R 크로스 P. 그러니까 R 크로스 MV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사람까지 거리. 얘는 사람의 속도. 사람의 운동량.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크로스 하면은 직각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거리가 R 벡터고요. 사람이 일로 가면은 V잖아요. 그래서 직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RMV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얘가 정지해서 쓰니까 0인데 나중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둘 다 정지 있었잖아요. 둘 다 정지 있었으니까 처음 가운동량 0이에요. 0이고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V를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본 사람의 가운동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위치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R을 그어도 어떻게 된다? 결국 이쪽에 수직인 선분만 곱하기 때문에 이 P랑 계속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사인 세타 이런 거 해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RMV 네. 질량이 라지 M이네. 자꾸 실수하는데. 그래서 RMV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대문자네. RMV. 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좀 일단 마이너스 할게요. 일단 마이너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강체의 가공동. 이건 뭐라고요? 입자의 가공동량 R 크로스 P에서 나왔고 강체의 가공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체의 가공동량은 I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쉬운 게 어떻게 된다? 입자의 경우 P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있잖아요. 근데 회전에서는 어떻다? 강체의 가공동량 각 운동량은 회전 운동에 해당되는 질량이 관성 모멘트고 회전 운동에 해당되는 속도가 각속도잖아요. 그래서 암기하기 쉽죠. 그래서 L은 I 오메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I 오메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이 점에 대한 I 어떻게 되죠? 질량 중심에 대한 원판의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제곱이죠. 근데 m이 지금 4m이라고 그랬네요. 4m r 제곱이고 그다음 오메가 그냥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나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R 크로스 P 해보시면은 지금 R이 이쪽 방향이고 P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항상 손가락 4개로 감싸 지으면 엄지손가락 방향 지금 나오는 방향이죠. 네, 나오는 방향 가운동량이고요. 원판의 가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회전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감싸 지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 원판의 가운동량이 되는데 그건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 지면에서 들어가는 둘이 방향이 다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플러스로 하고 이렇게까지 굳이 정확하게 방향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실전에서는 그냥 처음 0이었잖아요. 나중에는 둘이 같겠지. 그러니까 크기가 같겠지. 얘의 가운동량이랑 얘의 원판 가운동량이랑. 그래서 그냥 얘는 얘다 이렇게 놓고 푸셔도 당연히 감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제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푸셔도 돼요.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R 위에 이거 날라가니까 그리고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2. 오메가는 어떻게 되나요? 2R분의 V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예,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해설 보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풀지는 않고 간략하게 코멘트만 할게요. 이거 예제 8번의 더 쉬운 버전인데 예제 8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없고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옵니다. 네.
쉽게 나오는데 일단 이 8번 문제는 일단 평면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돼서 그렇지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상황이고 뭐 중력이랑도 당연히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실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실이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 기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기말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기에 막대기로 나오죠. 막대기. 네, 막대기로 나오고 이 질량도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도 어떻게 된다 얘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막대기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못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총알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식 쓰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각운동량 보존 법칙식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기말 때는 뭐 충돌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각운동량 보존 법칙식으로 세워서 풀어라.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항상 어떻게 한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식 세울 때 원점은 이 축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보세요. 7-8번도 7-9부터 다 버려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버리면 되냐면은 이거 풀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이름부터 짜증나지 않나 이거? 강혜전 자녀 낳았는데 강혜전 이러면 이거 이제 정말 그 회전할 때 한자로 회전하면 정말 이건 노답인데 풀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7-13번 간성 멘트 이렇게 나오려나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안 나니까 이걸 뭐 먼저 관성 모멘트 구하라 그러고 뭐 두 번째 뭐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관성 능률이 이제 옛날 그 책이라서 이 책이 그 약간 일본식 느낌의 그런 이제 용어고 요즘에는 관성 모멘트로 다 통일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용어.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입니다. 영어로 관성 모멘트. I 묻은 겁니다. I-O 지금 이게 O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입자의 관성 모멘트 얘가 어떻게 된다? mr 제곱이다. 네, mr 제곱 m 떨어진 거리 a 제곱 더하기 이거 뭐예요 이거? mr 제곱이다. 떨어진 거리 뭐예요? 2a m 2a 제곱이다. 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기인데 만약에 질량이 라지 m인 막대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라지 m인 거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런 긴 거 하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살짝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2m. 그럼 이 끝으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ml 제곱이다. 2a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거고. 이 문제는 라지 m 0인이죠. 막대기 질량 없으니까 답이 그냥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답이고요. 풀면은 5ma 제곱 이게 답이 되고요. 7-14 이거 조금 왜 이래? 7-14 자 어떻게 된다고 이거? 하나가 돌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이렇게 돌 때 아까 위에서 설명해 드렸죠. 하나가 L이고 M이고 돌 때 어떻게 된다? 12분의 1 ml 제곱이 이렇게 돌 때로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돌 때. 근데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이 끝부분을 돌 때로 나올 확률이 크다. 평행축 정리를 사용해서. 근데 그냥 암기를 해버려라. 그냥 3분의 1 ml 제곱으로. 네. 그래서 날개 하나의 관성 모멘트 3분의 1 ml 제곱인데 3개가 있잖아요. 관성 모멘트는 더하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그래서 곱하기 3하면 어떻게 된다? 이 질량 중심에 대한 이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어떻게 된다? I 뭐 CM 해도 되고 IP 해도 되겠네. 이 경우는 뭐 ICM으로 해볼까요? ml 제곱이 되는 거죠. 지금 14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 기억하고 있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하지 마시고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다. I가 이거고요. 오메가 제곱.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오메가 L M으로 답을 썼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절대 안 나옵니다. 15번 적분하는 문제인데 그 관성 모멘트 구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평행축 정리를 사용해서 구하는 식으로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적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풀지 마세요. 15번. 자, 16번 그냥 토크의 정의로 푸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서 운동을 하는데 실에 매달려서 세타가 30도일 때 토크를 구하시오. 이 회전축에 대한 토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원점이 어디다? 여기로 잡았을 때 이 점에 대한 토크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축에서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요? R 벡터로 하면 됩니다. R 벡터. 그리고 힘 벡터는 뭐다? 이 물체에 작용하죠. 물체에 작용해서 중력이 mg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벡터의 평행 이동하면 되죠. 옆에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R 벡터고 이게 mg 벡터죠. 사이각 뭐다? 세타다. 그러면 토크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R 크로스 F가 토크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F가 지금 mg인 경우죠. 이때 토크는 사실은 방향까지 말해줘야 돼요. 근데 아마도 해설을 보면은 역시나 크기만 돼 있구나. 보통 문제 교수님들이 낼 때 토크의 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내거나 토크는 하면은 방향을 말해주긴 말해줘야 돼. 일단 크기만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F 대신은 mg라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절대값 어떻게 된다? RMG sin 세타 해주면 됩니다. RMG sin 세타. 그래서 RMG sin 세타가 답이 되고요. 어떻게 된다? R은 L이니까 R이 이제 L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3m, M은 2, G는 중력각도 10, sin 30도는 2분의 1. 답은 어떻게 된다? 30이죠, 30. 그래서 토크는 단위가 뉴턴 미터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뉴턴 미터가 줄이네 하고 줄로 쓰지 마세요. 줄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몰라도 되지 그러니까 괜히 말해주니 저 헷갈리게 하나? 그냥 그대로 R의 단위랑 F의 단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고요. 방향은 굳이 얘기하자면 R에서 MG로 간사 지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방향이죠. 토크의 방향. 어떻게 된다? 굳이 설명하려면은 방향은 뭐라고 해야 되나? 면을 파고드는 방향이 좀 이상한데 면을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 방향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X가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러면 되겠다. 방향.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각 가속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묻는 거고 이 문제 보면 딱 보니까 힘이 주어졌으니까 토크를 구할 수 있겠죠. 네, 힘이 주어졌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식 뭐다? 회전 운동에서 뉴턴 이 법칙인 토크는 I 알파 얘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관성 모멘트 뭐예요? 원통이죠. 원통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제곱이다. 네. 결국 이걸로 푸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그마 토크에도 사실 모든 토크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 이렇게 토크 구할 때 힘이 여러 개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방향을 플러스로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나 아까 우리 바로 앞 문제에서 토크의 방향이 뭐 나오는 방향이다 뭐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손가락으로 감싸 지을 때 이렇게 감싸 지어 보세요. 손가락 4개로 엄지손가락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석인데 일반 물리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꼭 여러분들이 반시계 방향을 꼭 플러스로 할 필요 없어요. 네. 모든 힘이 시계 방향이다 만약에 토크가, 그럼 굳이 뭐 계속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있나?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건 뭐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쪽 이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볼게요. 축을. 그럼 어떻게 된다? 얘에 의한 토크는 직각이니까 R 크로스 F 하면 되죠. 네. 사인 90도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90도니까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방향도 플러스 맞죠? 이쪽 방향으로 주잖아요. 이쪽 방향을 회전하게끔. 얘는 어떻게 된다? R이 0.5고요. F가 8N이죠. 90도니까 얘도 토크 최대일 때는 그냥 둘이 곱하면 됩니다. 4죠. 4고. 얘 7N 어떻게 된다? R은 잘 안 보이는데 R은 여기서 원점에서 힘점까지 거리가 R이고 됐고요. F는 평행이죠. 평행이면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사인 0이기 때문에. 축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회전할 수 있겠어요? 축으로 힘을 주면 얘는 토크를 못 주게 되는 거고요. 10N 어떻게 된다? 둘이 곱하면 되는데 방향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우리 플러스로 한 거랑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0이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토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토크.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어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에 정지해 있던 말은 없네.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는 가까속도 구할 때는 속도랑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가까속도가 이 반시계 방향으로 결국 되려고요. 나중에 답을 반시계 방향이라고 덧붙이면 되고, 풀 때는 이제 양으로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토크는 2고 이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2분의 1 M은 2고 질량, R은 1m니까 1 그대로 적고 1의 제곱 그대로 적고요. 알파는 구하고 싶은 거죠. 없어지면 결국 알파가 2가 되네요. 그래서 단위는 각 가속도는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교수님이 워낙 쉽게 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각운동량 보존법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회전운동에서는 각운동량 보존법칙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제가 찍으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니까 17번 꼭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싶으면 나중에 꼭 다시 풀어보시고, 너무 쉽다 싶으면 다시 풀 필요는 없습니다. 18번은요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일정한 힘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정한 힘은 방향도 일정하다는 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계속 이렇게 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계속 이게 결국 토크할 때 이 각도가 계속 변하는데 토크의 크기 계속 변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적분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생각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계속 직각이 되게끔 일정한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네, 그 일정한 크기로 주는 거죠. 네, 방향은 계속 변해요. 네, 그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정한 토크를 주는 거죠. 네, 일정한 토크를 주는 겁니다, 결국. 네, 그래서
2초 후에 4분의 라디안 마크 회전시켰다. 이때 힘 F는 그래서 이 문제도 앞 경우랑 좀 비슷하게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토크는 지금 어쨌든 상수인데 토크는 I 알파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토크 속에 들어있는 F죠. 그러니까 F가 뭐가 되겠어요? 떨어진 거리가 D면은 토크는 R 크로스 F가 되죠. 그래서 R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고 F가 여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럼 둘이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쓰면은 FD는 I는 뭐가 되겠어요? I 이 끝으로 회전시킬 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 ml 제곱이라고요. 3분의 1 m 여기 d의 제곱이네요.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F죠, F.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전부 다 숫자로 나올 겁니다. 네, 아마도. 자, 여기서 알파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안 한 게 이제 등각 가속도 공식 쓰는 걸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혹 풀어야 되는 경우에 푸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직선 운동에서 x는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암기하고 있죠. 회전 운동에서는 어떻다? 회전에서는 똑같이 대응되는 양 넣으면 x 대신에 세타가 각이 대응되고요. 더하기 속도는 각속도로 대응되고요. 가속도는 각 가속도로 대응됩니다. 네. 그래서 뭐 위에식 암기하고 있으면 아래식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지 상태에서 지금 정지 상태 맞죠? 정지 상태라는 얘기가 없네. 정지 상태 맞습니다. 문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정지 처음에 이제 각속도 0이고요. 얘도 특별한 여기서 뭐 특별히 뭐 4분의 람다 처음에 0에서 4분의 람다만큼 갖다 생각하면 되니까 0 넣으면 되고 그래서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4분의 파이 람다만큼 간 거고 0에서 이것이 2분의 1 알파는 모르고 t가 2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는 4 되네요. 여기서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2가 되고요. 넘기면은 8분의 파이. 네. 단위는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8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결국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뭐다? 24분의 파이 md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긴 답인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건 문자고 어떤 건 이렇게 숫자로 넣어버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차원이 단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신경 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오류가 있는데 단위가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뒤에 단위를 구질구질하게 써줘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문제를 보통 이렇게 안 되고 아예 문자로 쓰게 나오거나 다 이제 숫자로 쓰게 나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F랑 뭐 D 뭐 이런 거 다 숫자로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해줄 것은 다 숫자 넣은 다음에 F의 단위 뉴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19번 문제 버려주시고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일률이 뭐였지? 일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범위 이렇게 얍삽하게 안 내요. 기말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낼 겁니다. 교수님은. 네, 절대 공부 안 하셔도 틀릴 염려 없으니까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일률이 뭐였지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자, 20번 볼게요. 20번 보시면은 질량이 막 줄어서 처음에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사실 이 거리가 안 줄어졌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거랑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 굴러 떨어지나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약간 처음에 움직일 거예요. 그 순간의 가속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 굴러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어떻게 된다 이거? 이게 이렇게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 축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될 텐데, 이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입자까지 떨어진 거리 R이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Ri라 그러면 이제 1이 될지 2가 될지 모르겠는데, Ri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속도 VI는 어떻게 된다? V는 R 오메가씩 기억나죠? 네, 두 경우 다 어때요? EV나 EV는 어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얘가 이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V1, 이거 이제 V2인데 같다고요, 둘 다. 오메가 같죠? 네. 회전한 각도가 같잖아, 이렇게 됐을 때. 회전한 각도가 같은 오메가 같습니다. 각도의 그 변화율이 오메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R이,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게 돼요. 이게 속도가.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거 대 두 번째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V1 대 V2는 여기 나누기가 되냐? 떨어진 거리 1대 3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라고. 네. 이 질량 왜 주어졌죠? 뭐 질량 주어질 필요 없고, 얘가 m이고 얘가 질량 10m이어도 상관없어요. 질량 그냥 함정입니다. 이 질량 2kg이라고 주어진 것은.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안 됩니다. 절대. 쓸 수 있는 것만 내요, 보통. 그래야지 깔끔하잖아. 네. 물리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주지, 이렇게 얍삽하게 안 한다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얍삽해? 괜히 2kg 주어지고 헷갈리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21번은 조금 약간 중요하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번은 뭐 바퀴 하나에 대한 뭐 운동에너지 구하시오 하고, 2번은 전체 계열되는 운동에너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V의 속도로 가는데 차체 속도랑 차체 질량이랑 멋진 남자를 위한, 전 옷을 그냥 계속 같은 거만 입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빨래는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공계 남자들은 왜 그 뭐야 체크 분이 옷만 입냐고 하는데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체크 무늬 옷을 그냥 제 스타일인데 왜 그게 짜증나게 같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좋은 건 이제 더우면은 좀 안에 티셔츠 입고 난방이 좀 벗기 편해요, 옷을. 그러면 이제 연구실 더 뒤에 어디 던져놓고 이제 티셔츠만 입고 하면 쉽잖아. 근데 이제 통으로 입는 옷은 되게 귀찮아. 벗으려면 막 정전기 일어나고 되게 그래서 그냥 효율만 따진 거예요. 효율만 따지고 뭐 그런 건데. 왜 체크 무늬 난방만 입을까요? 뭐 이렇게. 내 맘이다, 내 맘. 다른 사람 눈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편해서 그렇습니다. 왜 체크할까요? 단색으로 입지. 체크가 예뻐서 입는 건데. 제 눈엔 예쁩니다. 근데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단색으로 이제 바꿀까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산 옷들이 많아서 체크 옷만 한 10개는 되는 거네 지금 보니까. 체크 무늬 옷만.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한 얘기고요. 아, 진짜 미안하네. 다시 녹화해 바로. 다시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굴러간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목소리도 상태 안 좋죠. 자, 공 굴러갈 때 바퀴입니다. 바퀴의 질량 중심이 V로 굴러가게 VCM이라고 할게요. 이 운동에너지 어떻게 된다? 뭐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회전만,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을 때 회전만 하는 회전 운동에너지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 네. 이거랑
아까 잘못 말했죠. 그러니까 그냥 회전만 할 때, 이 점 안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있을 때 이 점의 병진, 그러니까 직선이죠. 직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근데 이제 직선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V가 VCM 맞습니다. VCM이 지금 V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제 최종 답을 V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없애줍시다. 그리고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VCM은 질량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R이라 그러면요. R 오메가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전부 다 질량 중심에 대한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회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오메가는 R분의 VCM이 되고요. VCM V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뭐다? 굴러가는 거. 바퀴는 원통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mr 제곱이다. 다 쓰면 어떻게 된다? C가 되게 귀찮네. 쉽게 푸는 방법이 있나? 쉽게 푸는 방법이 암기하면 되는데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암기법도 개발하기도 좀 그렇고 씁시다 그냥. 2분의 1 스몰 m이죠. 스몰 m 대문자면 되게 저거 헷갈려. 맨날 스몰 m이랑 저 라지 m 때문에 짜증나더라고. 뭐였죠 이거? R분의 V였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RR 없어지고 뭐가 이상하죠? 제곱이 없네. V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럼 4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바퀴 하나의 운동 에너지 뭐예요? 결국 바퀴 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mv 제곱이다. 링일 때 1대1로 먹어요. 그러니까 링일 때 링일 때 이거 대 이게 항상 미끄러지지 않으면 1대1이 돼요. 네, 계산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원판이잖아요. 원판은 회전 운동 에너지가 많이 못 가져가고 절반이 됩니다. 네, 0.5 대 1이 돼요. 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것의 절반이니까 4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실험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속이 빈 후프 원통 굴릴 때 1대1로 됩니다. 항상 운동 에너지 대 그러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 대 병진 운동 에너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바퀴가 4개잖아. 4를 곱해야지. 그럼 3 mv 제곱이 바퀴 4개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체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된다? 2분의 1 m이 6m이고요. v 제곱. 답은 뭐다? 답은 6 mv 제곱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많이 해서 좀 미안합니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안 졸릴 것 같네. 22번인데 22번 약간 개념 문제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공이 이제 굴러가고 있을 때 공의 특정 위치가 지표면에서 봤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거죠. 그래서 굴러가는 무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병진 운동 더하기 회전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병진 운동만 한다고 일단 생각하면은 모든 점이 어떻다? V로 간다. 이 세 개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회전할 때 어때요? 이 점은 속도 0이고 이 점은 이쪽으로 V고 이 점 이쪽으로 V가 됩니다. 회전만 할 때. 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위에서는 2V가 되고 얘는 V가 되고 얘는 두 개 더해보세요. 방향이 반대죠.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안 미끄러지는 문제로 항상 일반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미끄러지려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 점이 지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네, 좀 재미있게도. 그래서
이 점은 지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얘가 아무리 빨리 굴러가도 정지해 있다. 그래서 답이 0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카톡을 주시고요. 일반 물리책에도 다 설명돼 있어요. 이렇게. 네. 23번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옵니다. 네. 결국 구심력 써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중간고사 때 중요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고사 때 중요하게 다룬 건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융합해서 안 나와요. 융합해서 안 나옵니다. 절대. 중간고사 때 중요하게 다룬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직항력 0을 써야 되는데 수직항력이 약해질수록 얘가 굴러가다가 미끄러질 확률이 커요. 예, 근데 우리 일반물에서는 항상 굴러가는 문제만 다루고 이 문제도 이제 해설을 보니까 계속 굴러가는 식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식으로 나오는데 수직항력 가다가 약해지면은 얘가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문제 오류일 확률이 큽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문제 오류일 확률이 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증명을 하면서 풀긴 좀 그렇고 좀 귀찮기 때문에 문제 오류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 어쨌든 문제 오류는 아니든 이 구심력 써가지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 사실 거의 중간고사 문제랑 비슷해요. 거의 이거 회전만 빼면은 이렇게까지 응용해서 나올 리도 없고 풀지 마세요. 절대 풀지 마시고. 24번 자, 비행기를 제가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자, 비행기 바로 밑에 있는 한 점에 대한 비행기 가군동량 크기. 가군동량 뭐라고요? 비행기 지금 크기로 보는 입자로 보는 거니까 가군동량은 가군동량 정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R 크로스 P라고요. 네, R 크로스 P. 이거 암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토크는 R 크로스 F잖아요. 그러니까 가군동량은 운동량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토크는 뭐예요? 힘에 대한 거잖아. 얘는 힘 곱하기 R이다. 그러니까 둘 다 회전하면 R 하면 되는데 이제 R은 앞에다 곱하는 식이다. 암기 됐죠? 네, 꼭 둘 다 암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은 이 축에서 입자까지 위치 벡터 R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행기는 속도가 어때요? 운동량 뭐예요? 운동량 크기만 볼게요. 2000. 질량 뭐예요? 200kg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무게 있잖아요. 웨이트 무게 mg잖아요. 무게 단위 뭐예요? 뉴턴이죠. 이게 지금 2000뉴턴이라는 얘기고 중력가 속도 10이고 질량 뭐라 그러면은 200이지. 200kg. 2000이라 하지 마세요. 저런 식으로 혹시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질량 200이고 200kg, 속도는 50m/s 이렇게 되니까 운동량은 뭐다? 하나 둘 셋 만이네요. 운동량 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R이 크기만 쓰면은 2000m SI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R 크로스 P는 2000 곱하기 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2억이 아니고 2천만이죠. 2천만. 그래서 답은 2천만인데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억이 10의 8승인 거 아시나요? 그럼 천만은 10의 7승이겠네. 이렇게 쓰시고 가군동이 어떻게 된다? 두 개 쓰시면 돼요. 길이랑 공식 그대로 쓰면 돼. R 크로스 P니까 얘는 미터고 운동량은 MV잖아. M은 킬로그램이고 V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근데 두 개 있네? 어떻게 쓰면 돼요? 킬로그램 다 곱하면 돼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그래서 이건 사실 단위 좀 연습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넣었고요. 문제 자체는 너무 좀 썰렁한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퍼펙트블리 그 답안지에는 여기 제곱이 돼 있는데 답안지 틀렸죠. 여기 제곱돼 있더라고. 여기 답안지 제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워낙 오타가 많어. 네. 제곱이 아니고 없애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자, 25번 문제고요. 25번 문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벨트 문제 딱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혹시 1%의 확률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서 이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요. 벨트가 않고 두 바퀴가 같은 회전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큰 게 1, 작은 게 2라고 하면은 이 큰 거의 운동 에너지는 작은 이 원판의 운동 에너지 같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요한 식이 보세요. 떨어진 거 이게 R1 여기까지 R2 그리고 이때 속도 접선 속도 V1 V2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할 것 같아요? 뭐가 같을 것 같나요? 벨트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V1이랑 V2가 같습니다. 나머지는 달라요. 오메가 각속도 같지 않나요? 근데 한 판 위에선 같은데 판이 다른 판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 달라요. 각속도. 얘가 더 빨리 돌겠네 훨씬. 네. 그래서 식 하나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첨자로 쓰면 원래는 V는 R 오메가씩 많이 썼죠. 한 원판에서. 근데 얘는 한 원판이 아니고 따로따로 원투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문제를 풀기 좀 좋겠네. 첨자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i는 1이랑 2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문자로 하는 게 낫겠네. 반지름으로 특별한 길이가 아니라 뭐 노테이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는 거고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AB 관성 능률앱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없애주시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I1 대 I2를 묻고 있죠.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위의 식에서 이거 대 이거 맞나요? 정신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 맞죠? 그 다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거 사용하면 되겠네. 두 번째 거. 근데 뭐가 같다? V가 같으니까 없어지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2 제곱분의 V 뭐 없어지긴 한데 뭐 그냥 써도 상관없고요. 네, 얘는 뭐가 되겠어? R1 제곱분의 V는 뭐 없어지고요. 답이 뭐가 되겠어요? 이상한데? 여기가 제곱을 제곱을 두 번 해주고 난리야. 아예 안 하든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저도 좀 미안하긴 한데 오늘 학생 한 분이 제가 계속 올려준다고 하고 안 올려주고 있으니까 언제 올려주시나요? 이래서 차마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R2 제곱분의 R1 제곱이 됐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된다? 뭐 당연히는 아니고 자, 뭐가 된다 그러면은 R2가 1이라고 치면은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 3이잖아. 그래서 R1은 1 넣고요. R2에 3 넣어요. 이게 지금 여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R2에 1 넣고 R1에 3 넣으세요. 정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I1 대 I2 뭐라고요? 9대 1이 되죠. 네,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 뭐가 더 크다? 2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뭐지? 잠깐만요. 답이 25번 9대 1? 어우 신기하구나. 1이 더 맞게 풀었네. 큰 게 더 회전 운동 에너지 관성 멘트. 이 문제를 잠깐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이 관성 모멘트가 더 크고요. 회전 운동이 같죠? 네,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 9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일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제가 보면은 쉽게 푸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처음 풀어보면은 잘 안 풀려요. 사실 또 푸는 방법,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푸는 방법이 꼭 맞고 좋다는 건 아닌데
뭐 참고하시고, 네, 뭐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으면 푸셔도 되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16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 잘 해드릴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4일, 15일에 안 다룬 거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6번 보겠습니다. 그 별이 이제 강체구라 가정하고 별이 질량은 그대로고 반지름만 줄어든다. 이거 무슨 뭐 제가 지구가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뭔가 이렇게 수축하나요? 별 이렇게 수축할 수 있나? 초신성 폭발 한 다음에 축소나 얘는 초신성 폭발도 안 하고 질량 그대로 작아지네요.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는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피겨 선수가 손 내밀고 돌다가 손 오므리고 돌잖아요. 그런 거래요. 질량 같은데 이 대략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회전 반경 줄어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처음 가운동량이랑 나중 가운동량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같은 경우. 네. 가운동량 뭐라고요 이거? 강체의 경우 I 오메가 쓰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 I 오메가는 나중 I 오메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1이라고 나중이 2라고 하면요 쓰면 되고 문제에서 뭐 5분의 2 mr 제곱 안 주어졌는데 9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제곱이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9 이런 건 나와요. 그 문제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5분의 2 처음에 2R로 하겠습니다. 2R에서 R로 바뀌었다 그럴게요. 5분의 2 mr 제곱 M을 빼먹었어. M 있습니다. 이거 곱하기 오메가 1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2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2 mr 제곱 오메가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니까 더 복잡해 보이나? 아니 뭐 그냥 쓰죠. 그래서 5분의 5분의 날라가고 r제곱 날라가고 뭐가 나온다?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오메가 1이 오메가 2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더 4배 빠르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메가로 돌았으면 4오메가로 빠르게 회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김연아 선수가 팔을 오므리면 빨리 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전 주기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래서 주기 어떻게 돼요? 등속 원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줄어든 다음에 생각하면 되니까. 주기는 각속도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왜 그렇죠? 그냥 속도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속도로. V라는 속도로 한 바퀴 빙 돌려면. 한 바퀴가 따지 T 주기라 그러면. T는 V분의 2파이 R이잖아요. 네. 속도분의 한 바퀴인데 얘는 뭐예요? 각속도분의 각이잖아요. 네. 암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역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몇 배요? 4배가 아니라 자전주기. 굉장히 빠르잖아. 더 짧아지겠지. 네. 역순위가 4분의 1배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지금 4배 차이 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분의 1배가 답이 됩니다. 27번은 보시면은 이제 널빤지 돼 있으니까 무슨 처음에 시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시소가 아니에요. 시소 어때요? 내려가면 올라가도 중력에 대해서 이 경우가 아니라 하늘에서 봐요. 하늘에서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 머리만 보이겠죠.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이때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네, 시소가 아니라 뭐야 이거 놀이기구 같은 거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앞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게 돌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앞으로 와서 2명 다 앉는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관성 모멘트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관성 모멘트 작아지는 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김연아가 팔 내밀고 돌다가 팔 오므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팔이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다시 풀진 않고, 근데 풀어 보셔야 돼요. 연습해봐야 되니까 풀어 보시고, 답을 보니까 7분의 16,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관성벡터가 작아지니까 7분의 16 오메가가 답이라고 합니다. 풀어 보세요. 잘 안 풀어지면은 해설지 보세요. 27번은. 28번 아시죠? 평행 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게 회전할 때 관성 모멘트가 일단 주어지고요. 질량 중심이 아닌 어떤 점의 P점에 대해서 이 점 이렇게 전체로 회전할 때 그 관성 모멘트, 회전 안 해도 어쨌든 관성 모멘트는 있는데 그냥 말을 쉽게 하려고 이제 회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총 질량 곱하기 h제곱입니다. h는 두 개 떨어진 거리입니다. h. 그래서 응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막대기 끝으로 돌릴 때보다 IP는 끝으로 돌릴 때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항상 주어집니다. 뭐라고 이거? 12분의 1 ml 제곱으로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이거 더하기 mh 제곱인데 h가 뭐예요? 2분의 l이죠? 2분의 l의 제곱. 답은 뭐가 되겠어요?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게 12분의 뭐가 돼요? 3이 되니까 12분의 4니까 3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죠.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나왔던 그겁니다. 막대기를 이 끝부분을 돌릴 때는 3분의 1 ml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29번은요 풀지 마세요. 네, 되게 고난이도 문제라서 나올 확률이 없고요. 왜 고난이도 문제냐면은 각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풀 때 이제 처음 각운동량이 나중 각운동량이랑 같다 이렇게 풀 텐데, 이렇게 놓고 풀면은 해설 답이랑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면은 각운동량이 보존 안 되는데 보존된다고 해서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얘가 와서 충돌하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고정이 안 된 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충돌할 때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얘가 위쪽으로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튕겨서. 그러니까 옆에로 힘을 줘도 전체가 병진 운동도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 축은 위로는 못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면은 결국 이 축이 못 올라가지만 하면서 결국 힘을 이렇게 주게 돼요.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축이 여기 힘을 주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그래서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이 보존되는지 안 보존되는지 알아내는 것도 참 이렇게 어려운데, 토크로 또 풀면은 해설 보면 토크로 돼 있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문제 나올 거예요. 네. 그게 물리적으로도 중요해요. 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물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틀리라고 어렵게 토크 문제를 내면 이상한 사람인 거지. 네. 문제 내는 사람이 좀 그냥 틀리려고 변별력 하려면 내는데 변별력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일반 물리 실제 중간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축이 고정돼 있어요. 여기로 예를 들어서 얘도 축이 예를 들어서 고정돼 있어. 얘가 처음에 V로가, 나중에 각각의 각속도 뭐 구한 이런 문제였는데 각운동량이 보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축을 하나로 잡아야 돼. 여기를 0점으로 잡는 순간 이 축이 이 개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0이라서 각운동량 0인데, 이 외부의 축이 이 개에 작용하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다들 멘붕했다니까. 네, 대학원생들도 전부 다. 네. 각운동량 보존 안 되고 토크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네. 그래서 각운동량이 이제 교수님도 착각한 거지. 네. 이거 직원이 낸 거 아니고 실제 교수님이 이렇게 착각해서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학이 의외로 좀 어려워요.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네. 그래서 29번은 풀지 말아라. 각운동형이 보존되지 않는 문제니까. 왜 보존되지 안 되지?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운동형이 보존되지 않아서 토크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스킵하시고 30번 풀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래서 유철 D만큼 압축했다 그랬죠. 이게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겠어요? D만큼 압축했으면은 용수철을 D만큼 올라가겠죠. 사인 D만큼 올라가나요? 아니죠. 실이 지금 팽팽하잖아요. 네. 해설 보니까 또 사인 D라고 해놨어. 정말 해설도 막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지, 혼자 공부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압축했을 때 이만큼 올라갔다고 합시다. 위로 이만큼 압축을 해서 이런 상태라고 합시다. 압축을 풀어서 올레 길이만큼 얘가 늘어났다고 할 때 여기만큼 내려왔다고 합시다. 어디를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잡으면 편하다고요? 밑에를 항상 0으로 잡으면 위에는 항상 mgh가 되니까 여기 는 mgt네. 네,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니셜, 이게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놓은 거 맞죠? 네, 정지 상태에서 놓았습니다. 그 도르래 항상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쉽게 풀려면은 기억나시죠? 도르래는 힘을 주는 애가 아니라 뭔가 이 가속도를 늦추는 질량의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암기해서 야매로 풀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야매로 풀기가 애매모호한 게 이거 수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n분의 F식으로 풀기가 좀 바로 이렇게 풀기가 좀 애매하고 오히려 결국 묻는 건 또 이 문제에서는 각속도 속도나 각속도나 갖다 보면 돼요. 이걸 묻는 경우에는 뭘로 풀면 좋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항상 우도 에너지 텀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가속도 구하면 골 때리는 게 다시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또 등가속도도 아니네 이 경우는 못 푸네. 네. 어차피 등가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용수철이 있어서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네. 그래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D만큼 압축됐죠. KD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둘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로 결국 변해요? 둘 다의 자연의 길이로, 그러니까 원래 용수철의 그 변이 없는 말을 못하겠네. 원래 용수철 길이 포텐셜 0인 걸로 이제 되는 거고 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0으로 되네. 그러니까 포텐셜 둘 다 0으로 되고요. 다 뭘로 된다 이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운동 에너지가 두 개 있는 거죠. 뭐가 두 개 있다? 이 도르래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있고요. 물체 운동 에너지 뭐가 있다? 2분의 1 mv 제곱이 있는 거죠. 둘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도르래 회전 가속도 오메가를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VCM이 R 오메가는 식 굴러갈 때만 쓰지 않고 굴러갈 때 뿐만 아니라 도르래인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굴러갈 때가 면에 대해서 안 미끄러지는 경우인데 도르래 문제도 실이 안 미끄러지거든. 그래서 실의 속도를 그 굴러가는 물체에서 마치 VCM으로 생각하면은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도르래 문제에서도 이거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뭐 틀린 설명 아닌데 너무 어렵게 했는데 그냥 VI는 R 오메가씩 있잖아요. 회전할 때 그걸로 설명하는 게 더 좋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 곱하기 라디안의 정의에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설명을 좀 바보같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접선 속도는 떨어진 거리 곱하기 각속도 그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설명했네. 어쨌든 그래서 V는 R 오메가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어떻게 하면 된다? M V 대신에 R 오메가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R 오메가 이 V 대신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구할 수 있나? 이 문제에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은 뭐가 된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요. 다 2를 곱해주면은 여기 2가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지금 다 썼기 때문에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오메가 제곱은 분모로 다 넘기면은 mr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kd 제곱 더하기 2mgt의 루트 씌우면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설이 틀렸어요. 해설 보면은 사인 세타 되는데 사인 없고요. 그리고 해설은 여기 마이너스 돼 있죠.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이 완전 엉터리로 풀었다. 누가 푼 거야 해설? 제가 푼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31번 문제고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프로들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지금 보시면은 M2가 더 크잖아요. 무조건 1로 가속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도르래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 토크 관련식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야매로 답만 적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정확히 풀어보세요. 해설 보시고 질량 어떻게 하면 된다? 걔를 이렇게 이쪽 플러스 S로 잡았을 때 S발 가속도 된다. 총 질량 M1 더하기 M2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된다? 이 도르래는 야매로 하는 방법 뭐예요? 힘은 못 주는데 질량의 이 도르래 질량 얼마야 여기? 왜 안 주어졌어? I죠? 도르래 질량 얼마였어요 그러면은? I가 도르래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도르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볼까요? 라지 M MR 제곱이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도르래 질량 뭐예요? 암산이 안 되냐? R 제곱분의 2i가 되는 거죠? 네, 맞나요? 네. 그럼 여기 뭘 쓸 거냐면은 우리 했듯이 2분의 도르래 질량 썼잖아요. 지금 정확히 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야매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걸로 푸는 거예요. 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 예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지금 뭐예요? 지금 질량으로 쓴 게 이거잖아요. 이걸 넣어야지 라지 M에다가 뭐가 돼요? 그러면 M에다가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2로 나눠주니까 왜 2로 나눠주냐고 이해 안 갑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푸는 방법 야매로 푸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되고 질량에 해당되는 관성에 해당되는 게 분모해가고 힘은 어떻게 돼요? 힘 M2G 이거 하나만 있나요? 아닙니다. 얘도 지금 이쪽 방향으로 M1G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묶을 필요 없고요. G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교수님이 문제를 어렵게 안 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풀었다 하지 마시고 저처럼 답만 맞춘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예제 풀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이 장력 같은 거 소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실제 답은 그렇게 풀어야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마지막이 왔네요. 그 마지막이 올 줄이야. 그 남학생들 진짜 시간 안 가고 마지막 안 오는 게 이제 군대가 인생에 한 번만 겪으면 됩니다. 네. 또 겪게 해드릴게요. 박사 과정을 하시면 그 시간이 안 가는 걸 2번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안 간 건가? 시간 안 간 거죠, 지금. 안 간 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밤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자. 자, 공이 굴러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몇 번에서 했지? 앞에서 바로 해서. 오늘 했습니다, 방금.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때. 여기 회전각속도구라 했는데 그냥 VCM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VCM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VCM 먼저 구한 다음에 바꾸면 되지. VCM 먼저 구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지혜 아나운서를 생각하면 되는데, 입자의 경우 분모가 1인데 뭐라고요? 굴러 내려오는 경우는 1플러스 C 해주면 된다고요. 암기하셨죠? 답을 일단 먼저 쓰시고, 이렇게 유명한 문제는 그런 다음에 푸세요. 그래서 답이 나왔네, 맞네, 뭐 이렇게 풀면 더 좋잖아. 답도 안 틀리고. 사실 풀이 답 맞으면은 잘 풀이 안 봅니다. 팁인데 답 맞으면 풀이 한번 찍기만 합니다. 보통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대충 역학제나지 부정법칙 썼네 하고 맞다고 들어가거든요. 네. 약간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풀이가 좀 틀려도 풀이의 방법이 맞으면은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참고로.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답 맞는데 이 사람이 맞다 풀었다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때요? 공은 5분의 2 mr제곱이기 때문에 관성배트 주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애우지 마세요. 문제 줍니다. 항상 공 같은 경우는 C가 5분의 2죠. 그래도 넣으면 어떻게 된다? 넣으면은 C가 5분의 2니까 5분의 7 7분의 5죠. 7분의 10이네. 7분의 10 GH가 답이 아니죠. 지금 H를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그림을 겁나 잘 그려야 되는데, 일단 항상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H 할 때 항상 질량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의 크기가 여기서 주어졌어요. 왜 안 주어졌지? 주어졌네.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야? 여기 이 거리가 뭐예요? 스몰 빼기 라지알이죠, 이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 차이가 뭐예요? H죠? 구하셔야 됩니다. 어디 구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R 있다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우리. 뭐야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L이 R 마이너스 R이 뿐이에요. 많이 한 거 기억 안 나요, 이거? 다시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이 길이 뭐 얼마?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R 마이너스 스몰 빼기 라지 R의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빨간색 길이 이거잖아요. 라지 빼기 스몰. 왜냐면 이제 이 길이 지금 이게 공이 가면 이렇게 되니까 공반지를 빼준 거.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한 게 결국 뭐가 된다? 이 파란색 H가 되는 거잖아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H가 뭐다? H가 결국 R-R 1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래서 이 답을 넣으면은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거 쓸까요? 일단 7분의 10
g r-r 1 코사인 세타가 답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시고 회전 각속도잖아요. VCM 굴러갈 때 VCM 뭐예요? R 오메가 이거라고 해서 굴러갈 때 증명생략 여기서 오메가 구하라고 하니까 R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정답은 뭐다? R로 라지 R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데 지금 야매로 풀었잖아요. 바로 공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을 써가지고 보시면은 속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구하라, 각속도 구하라 그러면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 세우면 되는 거고 앞 문제는 뭐였어요? 앞 문제는 가속도 구하는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 써서 미분해서 막 복잡하게 한번 구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건 그냥 토큰 I알파 써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얘를 토큰 I알파로 풀 것인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 것인지는 뭘 구하라는 걸 보고 네, 풀면 돼요. 물론 30번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30번 맞아? 그러니까 31번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 써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가속도 구할 때 참고로 30번은 아까 말했듯이 토큰 I알파로 못 푸는 문제고요. 뭐 어떻게 뭐 복잡하게 뭐 어떻게 풀려면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어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고요. 30번은. 어쨌든 그래서 답이 맞나? 다행히 맞네요. 그래서 지금 12시 17분 몇 시부터 했죠? 와. 그래서 중력은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중력 빨리 끝낼 수 있고 진동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뭐가 나올지 환히 보여요. 그래서 나오는 거 위주로 문제를 집어서 하면 중력 진동은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동 스킵하고요. 평형 스킵하고 그리고 탄성 있죠. 역률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또 스킵하고 빨리 연력학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력학이 이게 뭐가 나올지 너무 범위가 넓어서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벼락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전 운동은 사실 지금 문제 풀어만 아시다시피 물론 이 마지막 문제랑 이 마지막 세 개가 조금 어려웠던 거 빼면은 예제보다 다 훨씬 쉽거든요. 네, 예제 풀고 사실 이 마지막 세 개 정도 다시 풀어보는 정도 하면은 얼추 이제 대비는 되지 않을까. 뭐 적분해서 뭐 관성 모멘트 구하라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퍼펙트 논리 문제 수준 정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합쳐졌을 때 이 뭐예요? 가운동량이 이 전체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제 오메가가 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제 7번 같은 거 별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만약 모의고사를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중력 개념이랑 중력 문제풀이 내일 하루 만에 제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력은 별거 없기 때문에 중력도 나올 만한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내일 보겠습니다.